안내해드리는 양채빈입니다. 그동안 조윤경 아나운서가 진행해왔던 스포츠 주민을 오늘 이 시간부터 제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 허준 씨와 함께 풍성하게 꾸며갈 텐데요. 첫 시간이라 좀 떨리네요. 많이 떨리십니까? 네, 많이 떨리는데요. 그럴 때 보통 이제 노래 한 곡 하면 좀 풀리고 그러는데. 처음부터 너무하신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사람을 치시는. 아무튼 좋은 진행, 재밌는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해볼 스포츠 주제를 허준 씨가 소개해 주셔야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작은 공 하나를 어떻게 쳐내느냐에 따라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골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현재 대한민국 여자 골프는 역대 최강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이 세계 최고의 골퍼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법을 알아보고 골프에 숨은 다양한 과학적 원리까지 매니아층에서 대중 스포츠로 거듭나고 있는 스포츠, 골프에 대한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한 스윙과 홀인의 짜릿함으로 푸른 초원을 평정한다. 자석처럼 빨려 들어가는 공이 신기하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을 주목해주세요. 골프의 스윙 자세와 타구 확대에 숨은 과학부터 전 세계 골프 팬들을 울고 웃게 한 스타 골퍼들의 숨겨진 뒷이야기까지 대중 스포츠로 거듭나고 있는 골프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놓치지 마세요.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05년 LPGA 투어 브리티시 여자 오픈 우승, 한미일 여자 프로골프 투어 3개국 우승을 이뤄낸 전 프로골퍼 장정 선수와 중앙대학교 체육교육학과 임비호 교수를 통해 재미있는 골프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일단은 우리 장 프로님, 최초로 한미일 여자 골프 투어, 프로골프 투어 메이저 대회에서 모두 우승을 하셨잖아요. 와. 네, 그 이후에 그래도 전인지 프로랑 신지혜 프로가 한국, 미국, 일본에서 메이저 대회 우승하긴 했는데 네네. 제가 처음 하긴 했죠. 2000년 LPGA 2회 이후로 LPGA 투어 1세대로 불렸던 장정 선수의 활약상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미국 무대 진출 6번째 시즌에서 메이저 대회 첫 우승 쾌거를 이뤘는데요. 기세를 몰아 2006년 LPGA 웨거먼스에서 2번째 우승컵까지 들어올렸습니다. 한국 여자 프로골프의 위상을 드높인 장정 선수, 오늘 재미있는 골프 이야기 기대해볼게요. 지난 3일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시즌 첫 메이저 대회 ANA 인스퍼레이션에서 우리나라 유소연 선수가 드디어 극적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유소연 선수가 정말 대단한 선수인데 우승이 없어서 조금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쵸. 유소연 선수가 이제 물꼬를 텄습니다. 그렇죠. 근데 항상 우승은 없었지만 항상 상위권에 있던 항상 선수예요. 그래서 세계 항상 기대를 상위권을 했었죠. 그렇죠. 네. 기대를 항상 하는 선수였기 때문에 우승을 축하하기도 하지만 별로 저는 놀랍지는 않아요. 항상 그럼요. 준비돼 있던 선수이기 때문에. 세계 여자 프로골퍼 랭킹에서 정상의 실력을 자랑하는 유소연 선수. 하지만 유난히 우승복이 없었던 그녀였는데요. 드디어 갈증을 풀었습니다. 물오른 샷으로 올 시즌 첫 메이저 대회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그녀의 생애 첫 메이저 대회 우승에는 숨겨진 비하인드가 있다는데요. 마지막 라운드 12번 홀까지 단독 선두를 달렸던 렉시 톰슨. 모두 그녀의 우승을 예상했지만 우승으로 가는 길목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기 도중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것인데요. 막한 위치에 공을 다시 놓는 순간 공의 위치를 미세하게 옮긴 렉시 톰슨. 결국 잘못된 공의 위치와 스코어 5기 판정으로 4벌타를 받게 됩니다. 결국 우승을 유소연 선수에게 내주고 말았죠.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네. 비슷한 경우가 전날 실수를 그 다음 날 받았는데 누구보다 그 심정을 잘 알기에 그렇게 안타까운, 그래도 멘탈이 참 강한 선수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도 그 다음 월에 바로 버디로 연결해서 끝까지 마지막에 연장을 유소연 선수랑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만큼이나 골프는 이렇게 멘탈 싸움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 골프에는 타수라는 개념도 있잖아요. 프로님, 타수에 대한 개념도 조금 짚어주시죠. 네, 골프에서 보통 선수들은 4라운드를 하게 되는데요. 네. 4라운드 중에서 이제 하루는 72개를 정규 타수라고 그래요. 이제 네. 보통 2분파라고도 하기도 하는. 0인 거죠? 플러스 네, 마이너스. 0. 거기서 네. 이제 한 개를 더 치게 되면 1 오버파. 아니면 72 기준 타수를 치게 되면 2분파가 되는 거고요. 그 밑으로 가게 되면 언더파가 되는 거고요. 또 그 안에는
세 가지 다른 유형의 홀들이 있어요. 짧은 홀은 파3라고도 하고요. 그 파3라는 곳은 공을 첫 번째 쳐서 홀컵에 들어갈 때까지 3번에 마무리하는 홀을 제일 짧은 홀, 파3라고도 하고요. 미드홀이라고도 예전에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파4홀이라고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긴 홀을 파5, 5번에 홀인을 해야 되는 홀로 제일 긴 홀로 그거를 이제 합치게 되면 네. 72타가 되는 거죠. 파4홀을 기준으로 스코어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파4에서 공을 4번 쳐서 홀컵에 들어간다면 0점을 얻는 이븐파를 기록하게 되죠. 3번 만에 공이 들어간다면 1언더파인 버디를 기록하게 됩니다. 2번 만에 공이 들어갔다면 마이너스 2점을 기록하게 되겠죠. 이때는 2언더파인 이글을 기록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한 번 만에 공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까요? 이런 경우는 뭐라고 부를까요? 이런 기적적인 순간 3언더파인 알바트로스를 기록하게 됩니다. 정말 알면 알수록 재밌고도 복잡한 게 바로 골프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골프 어떻게 시작됐는지도 정말 궁금합니다. 이 교수님, 골프가 어디서 어떻게 시작됐나요? 골프는 15세기에 생겨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스코틀랜드 양측의 목동이 무료함을 달래려고 지팡이로 옆에 있는 돌을 때린 것이 우연히 토끼 굴 속으로 들어가면서 시작이 됐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골프의 기원을 듣다 보니 대중적인 스포츠로 발전하기에 충분했을 것 같은데 왜 과거의 골프는 특권층에서만 하는 스포츠로 각인이 되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꼭 그렇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1457년 스코틀랜드의 왕 제임스 2세의 골프 금지령이었어요. 이유는 골프가 너무 성행해 이웃 잉글랜드와의 전쟁에 필요한 궁술 연습에 심각한 방해가 되기 때문에 너무 재밌어서. 골프를 금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귀족 스포츠로 불리면서 1744년 스코틀랜드에서 신사 골프협회가 조직돼 경기를 한 것이 골프 클럽과 경기의 시초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제부터 골프를 치기 시작했는지가 갑자기 궁금해지거든요. 1900년 무렵 정부 세관관리로 고용된 영국인들이 원산 바닷가에 있는 세관 구내에 6홀의 코스를 만들어 경기를 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53년 서울 컨트리 클럽이 재건되고 본격적으로 보급되면서 1986년 서울 아시안 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맞아요. 전국적으로 CC라고 불리는 골프 클럽이 늘어나면서 골프가 들어온 지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걸출한 골프 스타들을 배출시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골프가 이렇게 대중화가 되면서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도 골프를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도 골프 배우기 시작한 지 지금 한 달 정도 똑딱이 하고 됐거든요. 있겠네요. 아니요, 저 지금 벌써 풀스윙도 하고 오호. 좀 재능이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골프에 대해서 배우다 보니까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중에서도 이 골프 공을 보니까 홈이 많이 파져 있던데 꼭 그렇게 만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전부터 궁금했습니다. 딤플이라고 하죠, 딤플.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딱딱한 돌이나 나무공으로 골프를 시작했는데요. 19세기 중반 인도네시아에서 고무공인 쿠타페르카볼이 들어왔는데요. 이 볼을 오래 쓰다 보니 흠집이 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흠집난 공을 쳤더니 새 공보다 더 멀리 더 똑바로 날아가는 거예요. 흠집난 고무공이 엄청난 비거리를 내면서 골프공 제작사들은 일부러 공에 딤플을 내서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스포츠 구기 종목 중에 가장 멀리 날아가는 게 골프거든요. 예, 이 골프공의 비밀, 이게 딤플에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 원리를 먼저 영상을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표면이 울퉁불퉁한 골프공, 작게 파인 딤플 때문인데요. 딤플은 골프공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딤플로 인해 회전이 걸린 골프공의 윗부분은 공기 속도가 빨라지면서 압력은 낮아지고 공의 아랫부분을 지나가는 공기 속도는 느려지면서 압력은 높아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양력이 발생하게 되고 공을 잡아당기는 항력이 줄어들어 공은 더 멀리 날아가게 됩니다. 네, 골프공의 원리를 봤다면 이제는 골프 클럽에 대한 이야기도 해봐야겠습니다. 프로 선수들이 경기하는 것을 저도 봤는데요. 보니까 정말 다양한 클럽을 사용하더라고요. 네, 이제 라운딩을 돌다 보면 멀리 장타를 쳐야 될 때도 있고 퍼팅을 해야 된다는 건 제일 짧은 잔디에서 마무리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또 벙커에 이제 모래 있는데 들어가면 벙커에 빠진 공을 올려야 될 때 그 다양한 경우가 생기게 돼요. 그때 상황에 맞는 클럽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골프 클럽의 종류를 살펴볼 텐데요. 우선 장타를 위한 클럽인 우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클럽들보다 가장 길이가 길고 티샷에 좋은 클럽으로 주로 공을 멀리 보내기 위해 사용되는 우드. 골프 경기에서 시원한 스윙이 돋보이는 클럽이죠. 이번엔 아이언에 대해 알아볼까요? 티와 그린 사이에 잘 깎인 잔디를 뜻하는 페어웨이, 그리고 잔디가 잘 자란 러프에서 공을 그린으로 안착시킬 때 주로 쓰이죠. 그렇다면 퍼터는 어떤 경우에 쓰일까요? 홀컵과 가까이에 있을 때 짧은 거리에서 세밀한 퍼팅이 필요할 때 쓰이는 퍼터. 골프의 대미를 장식하는 퍼터는 헤드 형태에 따라 일자형과 반달형으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적재적소에 맞게 첨단 과학계 기술로 만들어진 클럽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무엇보다 공이 정확히 잘 맞아야 멀리 제대로 날아간다고 하죠. 스윙 자세도 역시 과학적인 원리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필드에서 홀인원을 이끄는 스윙 자세와 각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프로골퍼 선수의 스윙 속 타구 각도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공이 골프채에 맞는 타점이 5도만 틀어져도 목표로 한 지점과 거리의 차이는 약 18m 정도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는 구질에도 영향을 미쳐 왼쪽으로 휘는 훅 혹은 오른쪽으로 휘는 슬라이스의 모습을 띠기도 합니다. 특히 클럽 헤드 안쪽에 있는 스위트 스팟에 공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포인트라는데요. 골퍼가 스윙하는 클럽의 동그란 부분, 바로 저곳 스위트 스팟에 공을 정확히 맞춰야 공이 원하는 방향으로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타체를 경고해주고 우리가 어드레스, 셋업을 했을 때 머리의 축이 제자리에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상체 꼬임을 극대화, 그리고 볼이 맞고 나서도 내 축이 유지가 되면서 빠른 속도로 이제 던져주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축이 흔들리게 되면은 머리와 어깨가 딸려가게 되면서 이제 그 속도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클럽도 헤드 한가운데 스윙 스팟에 맞춰질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머리에 많은 손해를 내게 되죠. 예. 네, 골프 스윙 자세의 포인트. 프로골퍼의 설명처럼 몸의 중심축을 유지하며 스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을 정확히 멀리 잘 보내기 위해서는 이 클럽 헤드에 잘 맞춰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골프채 헤드에도 힘이 모아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확하게 때려야 멀리 정확하게 가게 됩니다. 그 지점을 스윗스팟이라고 부르는데요. 보통 골프채의 헤드를 봤을 때 정중앙에서 살짝 안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정확하게 맞췄을 때 마치 야구 타자들이 또는 낚시꾼들이 손맛을 느끼듯이 손맛. 예, 골퍼들도 거기에 딱 맞으면 잘 맞았구나 하는 기분이 순간적으로 든다고 해요. 공을 딱 쳤을 때 정말 그 감에 정타의 스윗스폿에 맞았을 때 감은 정말 느낌으로 아는 것 같아요, 선수들이. 그래서 이제 보통 중계 이제 방송을 많이 보게 되면 선수들이 치고 나서 가는 걸 안 보고 티를 뽑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런 네. 것처럼 이제 자기가 확신을 하는 거예요. 딱 맞는 네. 순간 아는 거군요. 네, 그 정말 그 희열감이라 그러죠. 그러면 스윗스폿에 정확하게 맞추는, 잘 맞추기 위한 훈련법 같은 거 혹시 없나요? 훈련법을 저도 알고 싶네요. 다시 어떻게 선수로. 훈련법이라기보다는 저는 골프는 반복 운동이라 생각해요. 반복적으로 내가 힘을 사용해야만 그 스윙이 나의 몸에 배기도 하고 내가 몸이 100% 힘이라면 어느 정도 105%, 110%를 활용해야 저는 많이 나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훈련 방법보다는 꾸준히 연습하면서 좋은 스윙에 맞춰가면서 연습을 하다 보면 스윗스폿에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네, 연습만이 살 길이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골프 스윙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보니 골프의 전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허준 씨, 네. 혹시 특히 좋아하는 골퍼 따로 있나요? 저는 너무 많아서. 근데 요즘에는 이제 박성현 선수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오. 그리고 누구나 골프를 만약에 접한 사람이라면 안 좋아할 수 없는 선수, 타이거 우즈 선수죠. 역시 나왔네요. 정말 멋있어요. 네, 정말 제가 봐도 같은 골프 선수지만 남자 여자 틀리지만 네. 정말 멋있고 존경받고 아직까지도 제가 머릿속에 남아있는 제일 우상인 것 같아요.
공을 살짝 건드리기만 했을 뿐인데 자석처럼 홀컵으로 빨려 들어가는 마법 같은 퍼팅을 선보인 주인공. 그는 바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입니다. 2008년 메이저 대회 14회 우승을 거머쥔 타이거 우즈. 전 세계가 열광할 만큼 뛰어난 경기를 선보였던 선수죠. 명경기를 펼치며 필드를 장악한 그는 골프 선수 최고 수입도 달성했다는데요. 2014년 기준 골프 선수 누적 수입 랭킹 1위에 자리한 타이거 우즈가 기록한 수입은 무려 1조 4천억 원. 2위의 필 미켈슨, 3위 아놀드 파머의 20배가 넘는 수입을 올렸습니다. 대단하네요. 이 선수가 가장 경쟁 상대로 꼽는 선수가 전설이죠. 네. 잭 니클라우스. 잭 니클라우스의 별명이 황금공이었죠. 네. 지금은 정말 전설. 네, 잭 니클라우스는 마스터즈에서만 6승, PGA 챔피언십에서는 5승, US 오픈에서는 4승, 그리고 브리티시 오픈에서 3승을 거둬 메이저에서 총 18승. 아이고야, 메이저 18승. 대단하네요. 그리고 이제 와. 총 우승한 횟수는 72승이라는 업적을 쌓은 골프의 전설이죠. 타이거 우즈는 황금곰을 사냥하는 것이 목표였대요. 2008년 US 오픈 우승까지 메이저 통산 14승을 달성했던 타이거 우즈. 그는 유일한 라이벌 잭 니클라우스의 18승 기록을 넘어서 진정한 골프 황제로 거듭나고 싶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복귀한 경기에서 허리 부상이 재발. 결국 만족스럽지 못한 경기를 보이며 마무리 짓게 됩니다. 재기에 성공하지 못한 타이거 우즈는 아직까지도 잭 니클라우스의 기록을 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에 복귀 성적이 아주 기대할 만큼은 아니었는데 분명히 사람들이 이제 복귀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제 멘탈이 조금 바뀌는 게 아닌가라는 전환점이 된 건 맞죠. 프로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웨이트 트레이닝, 스윙 코치한테 받는 스윙 뭐 트레이닝도 있지만 멘탈 트레이닝이 제가 보기엔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허. 그러면 멘탈 트레이닝은 어떤 방식으로 주로 하나요? 보통 이제 조언을 많이 듣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코스에서 멘탈 트레이닝 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제 심리학 박사랑 같이. 어. 네, 뭐 저는 멘탈 트레이닝을 많이 해보진 않았는데 전 개인적으로 그게 되게 힘들었었어요. 멘탈 트레이닝. 네, 아. 오히려 제가 더 조금 성격하고 안 맞는 건지 제가 길게 받아보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코스에 임했을 때 그 선수의 마음가짐을 이제 소통하면서 많이 이제 마음가짐을 잡아주면서 하는 거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좀 멘탈이 무너졌을 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많이 봤는데 화장실에 소리 지르고 나오는 선수도 많고요. 아. 한 성깔 하시는 분들. 네, 근데 여기서 재밌는 얘기는 이제 선수들이 이제 채를 던지기도 하고 아무래도 욕하는 장면도 네네네. 나쁜 소리 하는 것도 네. 카메라에 많이 잡히잖아요. 근데 프로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럴 때마다 벌금을 내기도 해요. 아, 벌금을 네. 내군요. 이제 뭐 사람들한테 안 좋은 혐오감을 주었거나 TV에 잡혔을 때 안 좋은 모습을 이제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벌금 제도도 저희 이제 미국 LPGA 같은 경우는 그렇군요. 있죠. 이 멘탈 무너진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맥길로이 선수가 사실 굉장히 밝은 선수거든요. 굉장히 웃음도 많고 매너도 좋아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선수인데 그 선수도 좀 황당한 사건이 있었죠? 네, 로리 맥길로이는 이제 소탈한 성격으로 유명한 선수이기도 한데요. 원만한 경기 운영으로 인정받는 선수이기도 하죠. 네. 하지만 그에게도 최고의 황당 사건이 2015년 3월에 있었던 캐딜락 챔피언십 경기에서 최고의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라운드 8번을 세컨샷. 로리 맥길로이가 친 공이 워터 헤드로 빠졌는데요. That is this out. 이때 이 모습을 본 로리 맥길로이가 격분한 나머지 클럽을 워터 헤드로 던져버렸습니다. That's halfway across the lake. I don't think. 워터 헤드에 빠진 그의 3번 아이언을 찾기 위해 잠수부까지 동원됐는데요. I don't know. Check it. Is he authorized to do this? Down from above. This is. 물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3번 아이언은 무사히 로리 맥길로이 손에 전달되었고 해프닝은 마무리됐습니다. 네, 이래서 선수들이 멘탈 훈련을 중요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멘탈 얘기하니까 골프도 이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선수들만의
징크스 같은 거. 뭐 하면 잘 된다. 징크스. 뭐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없나요? 많은 것 같아요. 골프가 아무래도 멘탈 경기이다 보니까 징크스를 되게 중요시 여기고 네. 그걸 정말 받아들이는 선수도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타이거 우즈 선수는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에서는 항상 붉은색 티셔츠를 입는가 하면 그렇죠. 네, 붉은색. 폴 라크레머는 항상 머리부터 발끝까지 항상 핑크색이 항상 들어가 있어야 맞아요, 네, 마음이 맞아요. 편하다고도 맞아요.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카라를 잘 세우지 않아요. 칼을 세우면 잘 안 돼요. 네. 아. 그리고 뭐 4번 공 잘 안 치고 어허. 슈퍼스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골프 이야기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미국 남자 골프 잭 니클라우스 이 선수 그리고 타이거 우즈 선수 이런 선수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나눠봤는데 우리나라에는 이 선수 빼면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박세리 선수죠. 한국은 물론 아시아의 골프 역사를 새롭게 쓴 박세리 선수. 국내 무대를 평정하고 LPGA에 도전한 그녀는 한국인 최초로 메이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겼는데요. 그녀의 경기 중 전 국민이 기억하는 명장면이 있죠. 바로 1998년의 US 여자 오픈 경기. 몇 번을 다시 봐도 가슴 뭉클한 장면. 그녀의 맨발 투혼 경기는 당시 외환 위기에 있던 많은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했습니다. 구릿빛 다리와 하얀 발로 강렬한 인상을 남긴 박세리 선수. 이후 아시아인 최초로 LPGA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며 한국 여자 골프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혹시 그날 경기 그 마지막 장면 혹시 기억나시나요? 박세리 선수가 딱 양말 벗고 들어갔던 시점부터 우승을 거머쥐었던 그 시점. 그럼요. 제가 되게 어렸을 때이긴 하지만 제가 프로 되기 직전인 거는 제가 확실히 기억이 나는데요. 워터 해저드에 걸리면서 잘못하면 질 수도 있는 경기에서 이제 몸을 던져서 네, 양말을 벗고 이렇게 과감한 샷을 했기 때문에 정말 크게 성과를 이루지 않았나. 그때 정말 다 까만데 나라고 위만 해가지고 좋아하면서 맞아요. 그때 뭐 눈물 나요 그때 생각나면. 네. 교수님 박세리 선수 얘기하면 지금 눈시울이 붉어진 것 같습니다. 당시 IMF 외환위기로 시리에 빠져있던 국민들에게 다시 할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을 준 경기로 네. 대한민국 골프 역사에 한 획을 그었죠. 네, 박세리 선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작년 리우 올림픽도 생각이 나요. 네. 네, 리우 올림픽에서 이 박인비 선수가 금메달을 딱 확정짓는 순간 네. 박세리 감독이 눈물을 흘렸거든요. 지난 2016년 리우 올림픽 여자 골프 최종 라운드. 박인비 선수의 활약상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4라운드 단독 선두에 오르며 3연속 버디를 달성했던 대한민국 대표 박인비 선수. 벙커샷에서도 그녀의 빛나는 활약은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결국 2위 리디아고와 5타 차이를 보이며 당당히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올림픽을 함께한 박세리 감독 또한 후배 박인비 선수의 금메달이 남다르게 느껴졌다는데요. 감독이랑 지책을 후배들 때문에 얻게 됐고 또 감독이랑 자리에 책임감을 많이 갖고 했는데도 너무 잘해주고 덕분에 제가 너무 후배들 너무 감사해요. 116년 만에 여자 골프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선 박인비 선수. 다시 봐도 자랑스럽습니다. 네, 그런데 여자 골프도 강하지만 우리나라의 골프 잘하는 선수 최경주 남자 아유, 선수도 있잖아요. 레전드죠. 네, 1세대죠. 네. 네, 그다음에 양용우 프로님도 같이 가셨는데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남자는 아무래도 그 벽이 더 두껍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도 비슷비슷한 선수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자 네. 선수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대단한 선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고생도 많이 하셨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한국 남자 프로골퍼 1세대인 최경주 선수. PGA 투어 세계 빅4에 등극한 그는 코리안 탱크로 불립니다. 2002년 5월 6일 PGA 뉴올리언스 컴팩 클래식에서 영광의 우승을 하는 그는 100여 년이 넘는 골프 역사상 한국인 최초로 PGA 투어를 제패한 수식어가 필요 없는 선수죠. 동양인 최다 우승을 달성한 최경주 선수. 그의 끝나지 않은 골프 인생이 기대됩니다. 손이
항상 뭐 굳은 살로 완전 뒤덮여 있으시고. 네. 그리고 가끔 볼 때마다 항상 팬들한테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해 주시는 모습도 되게 멋있고 멋있는 것 같아요. 존경하는 네. 선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홍삼선전 광고도 하시고. 네,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이야기를 끝없이 하다 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정말요? 끝내기 전에 이 세계 골프계를 평정하고 있는 우리 한국 여자 골퍼들의 올 시즌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특히 박인비 선수와 박성현 선수 그리고 저는 또 유소연 선수, 네, 전인지 선수도 있고요. 네. 네, 요즘에는 젊은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한 사람이 잘 친다기보다 여러 사람이 잘 치기 때문에 보는 사람도 참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골프 잘하는 이유. 이건 대한민국이 IT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이 과학이 강한 나라가 골프가 강하다. 저는 이런 자부심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어떠셨습니까? 저는 제가 이제 항상 현장에서만 이제 시합을 하다가 이런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설명을 열심히 들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좀 방송에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오늘 좀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아서 저 되게 재미있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스포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